예, 오늘 3월 11일 월요일 오후 4시입니다. 저희가 오늘부터 매일 데일리로 라이브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도전인데 이제 녹화 방송은 되도록이면 하지 않고 라이브를 하고 나서 일주일 뒤에 녹화 방송을 푸는 것으로 저희가 콘텐츠 정책을 좀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좋은 양질의 전자부품 관련된 내용들을 저희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월요일에는 주로 이제 반도체 얘기를 하고, 화요일은 배터리 쪽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수요일은 뭐 AI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다른 분야, 반도체와 배터리를 제외한 여러 분야들을 수요일에 하고, 목요일은 저희 기자들이 취재한 내용을 갖고 라이브 하는 것은 여전히 변동 없이 하려고 합니다. 많이 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반도체 산업협회의 안기현 전무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 보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예. 지금 뭐 제목은 반도체 여파 언제 반등할까라고 저희가 달아놨는데, 뭐 요거는 이제 몇 주 전에 이제 저희가 섭외 드릴 때 얘기했던 내용이고, 그 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국제적으로 미국에서 특히 반도체 보조금에 대한 얘기들이 최근에 이슈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뭐 지난 주말에 TSMC가 물론 블룸버그 보도이긴 하지만 50억 달러, 뭐 한 6조 가까이 되는 돈을 보조금을 받기로 하였다라는 뭐 유력하다 뭐 이런 보도도 나왔고, 그 전에 인텔도 뭐 받았고 더 받는다. 뭐 30몇 억 불 받았고 한 100억 불 정도 더 받는다. 글로벌파운드리도 뭐 한 12억 달러, 뭐 10억 달러 정도 또 받는다. 우리 돈을 한 1조 몇천억 정도 받는다. 이렇게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보조금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 보조금 받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관심은 국내 기업들도 지금 미국에 공장 짓기로 했잖아요. 여기도 당연히 받겠죠. 받을 겁니다. 근데 뭐 지속적으로 요청한 사항이 네. 자국 기업과 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 뭐 이런 요청은 계속 했기 때문에. 그건 누가 요청한 겁니까? 뭐 저희 이제 우리 뭐 협회도 했고 우리 정부도 했고 요청 사항 뭐 그렇게 요청을 했고 아마 대만도 아마 요청했을 겁니다. 차별하는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 전에 인텔 CEO께서 나와서 차별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자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이제 미국 기업이니까. 그렇죠. 미국 기업이니까. 이 미국 땅에다가 짓기 때문에 차별하는 건 맞지 않을 것 같아요. 뭐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보고는 있습니다. 얼마나 받을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 받는 게 보조금이 5에서 투자비의 5에서 15%까지예요. 5에서 15%까지입니다. 근데 우리 그 TSMC는 50억 불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투자 대비해서 그 비율만큼은 받겠죠. 그 비율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차별 없이 5에서 15%니까 아마 반도체 제조회사는 비율이 높을 거고 소부장업체는 좀 낮을 거고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지금 그 미국에서 그 자국 땅에 이 돈을 많이 태워서라도 이렇게 반도체 공장 유지하는 이유는 뭐 익히 잘 알려져 있지만 뭐 때문이죠? 반도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미국이 반도체 수입국은 아닙니다. 왜? 지금까지 반도체는 스마트폰, 그러니까 모바일 기기 중심으로 반도체가 소요됐거든요. 모바일 기기의 제조는 중국, 동남아시아예요. 근데 반도체 제조, 특히 첨단 반도체 제조 동아시아에서 그동안 생산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동아시아에서 생산해서 공급하고 동남아시아를 포함해서 동하고 동남아시아를 포함해서 반도체 수요를 여기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망 자체가 여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는 자동차에 반도체가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은 자동차 생산 기지잖아요. 반도체 수요국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한번 경험이 2021년 1월 달에 자동차용 반도체가 부족해서 미국, 유럽, 일본 자동차 회사 공장이 문을 닫았잖아요. 맞아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생산 자체를 자국화해야 된다. 자국화하지 않으면 우리가 반도체 수요국인데 반도체가 필요한 자동차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자국에 있는 반도체가 필요한 산업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 그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표현을 딱 두 단어로 했죠. 반도체는 인프라다. 산업의 인프라거든요. 물, 전기와 같습니다. 없으면 못합니다. 두 번째,
없으면 무너지기까지 해요. 그래서 한마디 더 했죠. 반도체는 안보다. 안보다. 예. 네. 그래서 정부가 지원을 해야 된다. 네. 라고 해서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동안 못했기 때문에. 그게 총액이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액트에 따르면. 뭐 무슨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에 네. 그 총 지원금이 520억 불입니다. 520억 불. 그 중에 390억 불이 네. 반도체 제조 시설 구축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렇군요. 그 중에 130억 불은 연구개발, 인력 양성, 공공 인프라 구축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러면 TSMC가 벌써 50억 불 받아갔으면 인텔도 이제 받고 뭐 여기저기 받으면 얼마 안 남을 수도 금방 있겠네요. 소진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뭐 그 돈 받으려고 신청한 기업만 엄청나게 많다고 또. 많죠. 넘어갑니다. 어. 그 미국 발표에는 700억 불이 넘어간다 수요는. 예. 예, 그래서 돈을 못 받는데도 있을 것 같아라고 미 상무부에서 발표를 했죠. 아 그렇군요. 예, 언론 보도에. 예. 예, 그래서 수요는 많다. 근데 사실은 이 미국이 공급망 자국화를 위해서 반도체 지원법을 만들어서 네. 그걸 통해서 유치를 했잖아요. 네. 성공한 겁니다. 그렇군요. 미국 정부의 의도대로 붐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군요. 예, 예. 거기에 가면 뭐 지금 이제 넘어간다고 했지만 뭐 국내 대기업들은 다 받을 수 있는 수준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받아야죠. 네. 그거는 신뢰의 문제입니다. 어. 예. 그게 만약 그렇게 안 되고 차별하거나 안 주면 네. 앞으로 미국 정책 안 따르겠죠. 그렇죠. 예. 저것도 준다고 해놓고 안 주는 거 아니야? 안 주는 건 뭐 우리가 신뢰하지 않는 국가들한테 잘 안 가잖아요. 예. 미국이니까 가는 거지. 또 현업에 있는 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말이죠. 네. 워낙 또 인건비가 비싸고 미국은 뭐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제약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건설 비용이라든지 운영 비용 면에서 굉장히 한국보다 높은 수준으로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보조금 안 받으면 이건 뭐 갈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아니, 나오는데. 그래서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는 겁니다. 미국에 고객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제조자 입장에서 고객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게 좋아요. 근데 비용이 비싸져요. 네. 그래서 안 갑니다. 네. 근데 미국 정부가 세금을 통해서 보조금을 주니까 네. 보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갑니다. 네. 근데 뭐 우리나라 사정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예, 사정이라는 건설비도 높아졌잖아요. 아, 이미 많이 인건비 높아졌죠. 높아졌잖아요. 네. 남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그 지금 어떻습니까? 그 미국에 이렇게 자꾸 이제 나가면 뭐 한국 기업도 나가는 것이고 뭐 이미 나가 있지만 또 대만의 TSMC도 사실 타국에 이렇게 전공정 공장을 짓는 게 제 기억으로는 없었던 걸로 처음입니다. 처음이죠. 처음. 미국 가는 게 처음이에요. 그들의 입장, 대만의 입장, 한국의 입장에서는 어떤 대만 자체의 입장은 네. 공장이 밖으로 나가는 걸 싫어하겠죠. 에. 예, 대만 자체는. 대만은 이게 안보와도 연결이 돼 있어요. 네. 거기서 미국하고의 관계에 절대적이어야 돼요. 네. 그래야 중국의 침공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잘 지켜줄 거다. 군사보다 훨씬 힘이 있어요, 반도체 제조 공장이. 그렇군요. 예. 예. 제조 공장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 그럼 전 세계의 전자제품 공급망에 문제가 생깁니다. 셧다운 되겠죠. 그리고 미국 기업 대만 TSMC 첨단 제조 시설 이용해요. 네. 이용할 때가 삼성전자밖에 없어요. 근데 규모가 삼성전자는 좀 작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채워주질 못해요. 다. 그래서 대만은 반도체 공장이 대만에만 있으면 좋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예, 안전하다. 근데 지금 그것 때문에 빼야 된다. 네. 반대로. 네. 왜냐하면 중국의 위협 때문에 대만의 공장을 밖으로 빼야 된다. 그런 또 논리가 있죠. 네, 그게 이제 미국의 전략입니다. 근데 TSMC는 그래서 둘 다 합니다. 대만에도 짓고 네. 공장 자체를 글로벌화 시킵니다. 일본에도 뭐. 미국에도 짓고 일본도 짓고 유럽도 지어요. 네. 그래서 반도체 제조 시설을 지을 수 있는 곳에 각각 글로벌화를 시켜서 지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략이 바뀐 거잖아요. TSMC가 지금까지는 해외 공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중국 그 지역에 있긴 합니다. 레가시 공장이 네. 있긴 하지만 첨단은 대만에서만 했습니다. 네. 근데 이걸 글로벌화 시킨다. 어쨌든 대만 정부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은 일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대만 정부 입장에서는 뭐. 근데 뭐 할 수 없어요. 예, 그 전체적인 이 시대 흐름을 쫓아가야 돼. 왜? TSMC도 공장을 지으려면 네. 협조를 받아야 돼요. 미국, 일본, 유럽의 협조를 받아야 돼요. 네. 그 혼자만의 생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려면 네. 전 세계가 원하는 이게 선발국들이 원하는 방향으로도 해줘야 되죠. 예. 한국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우리 기업들의 공장이 한국에 있는 게 제일 좋죠. 그렇죠. 네, 제일 좋습니다. 예. 한국에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 뭐 해외 소부장 큰 기업들도 여기 와서 뭐 예. 돈도 쓰고 고용도 하고 말이죠. 네. 그래서 한국도 고용이 늘어나고. 근데 네. 기업의 사정이 있어요. 또. 네.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공장이잖아요. 네. 근데 파운드리 고객이 첨단은 거의 100% 미국이에요. 미국이죠. 그 안 가면 고객 잡는데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가는 겁니다. 네. 예. 그리고 뭐 SK 하이닉스는 패키징을 하겠다는데 뭐 패키징이 요새 전공정화가 돼서 맞아요. 원천 기술 많이 필요해요. 예. 그래서 미국 가서 기술 뭐 협력을 받아서 네. 좀 첨단 기술의 이 난관을 극복해보자. 해서 가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뭐 그렇다고 전부 가지는 않아요. 전부 가면 좀 곤란하겠죠. 곤란하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에 이제 또 엊그저께 또 나온 얘기들은 중국에서는 뭐 미국이 계속 중국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 가지 제재를 예.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도 그러거나 말거나 지금 3기 펀드, 반도체 펀드 또 조성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1기가 뭐 25조, 26조 되고 2기가 뭐 35, 6조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지금 3기는 그것보다 더 큰 규모로 한다고 하거든요. 예. 지금 2014년인가요? 뭐 2013년인가요? 그때 뭐 100조 규모 만든다고 했는데 그거의 일환인 거죠. 이거 다 포함된 게. 그렇죠. 전체적인 방향에서 네. 중국이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반도체 산업이 쉽지 않을 겁니다. 네. 그거는 마찬가지예요. 지금 미국, 일본, 유럽도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공장을 지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공장을 스스로 자립적으로 짓는 나라는 한국하고 대만이에요. 정부 지원 없이.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다 정부가 지원하잖아요. 네. 근데 이 반도체 제조가 가면 갈수록 투자비가 많이 듭니다. 수익보다. 네. 수익보다 투자비가 많이 드니까 그 차이에 대해서는 네. 정부의 보조 없이는 쉽지 않습니다. 음. 지금 공장 옛날에 20조죠. 요즘 30조입니다. 앞으로 100조던데요. 하나 짓는데. 네. 그거 어떻게 기업이 감당합니까? 그렇죠. 감당이 안 돼요. 예. 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이나 중국 특히 중국은 아직 후발이잖아요. 네. 후발이니까 그걸 채워주기 위해서 정부가 계속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돈을 이렇게 태웠는데 네. 보시기에는 전무님 보시기에는 중국의 반도체 많이 자립이 됐습니까? 자립이 많이 됐죠. 아 그래요? 우리를 위협하잖아요. 네. 지금 SMIC 중국 파운드리요. 뭐 7나노 뭐 7나노 했다고? 7나노는 첨단이에요. EUV 장비 안 쓰고 7나노 합니다. 예. 그런데 뭐 양산은 좀 생산성에 문제가 사실 있지만 그 기술을 구현했다. 대단한 거잖아요. 뭐 핸드폰 들어가서 유통이 되고 있으니까 예. 말이죠. 7나노로 우리가 파운드리를 하는 기업은 전 세계에서 두 곳입니다. TSMC 삼성전자예요. 그렇죠. 그 다음이 지금 SMIC예요. 다른 회사는 7나노 못 합니다. 네. 그 대단한 거잖아요. 네. 네. 그렇게 그 규제를 하는데도 7나노 합니다. 그리고 YMTC 낸드 플래시요. 네. 128단 해요. 네. 네, 176호도 할 겁니다. CXMT도 지금 CXMC도 이제 뭐 18나노인데 18 DDR3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 투자해서 효과는 있죠. 네. 예. 근데 이제 그게 돈 넣은 만큼 효율적으로 나왔냐? 결과가 나오냐?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인데 네. 그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반도체 추격은 할 수 있는 수준이다. 지금 일본도요. 뭐 아까 TSMC 일본에 뭐 공장 짓는다고 얘기했고 일본의 규슈인가요? 어디인가에 뭐 이렇게 공장 짓는다고 지금 그 작년 연말에 세미콘 હો카이도요. 그 주변에 뭐가 많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일본 쪽은 어때? 일본도 지금 돈을 많이 투입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일본이 전 세계 제일 많이 투입해요. 아 그래요? 네. 일본은 TSMC 유치를 했잖아요. 네. 제조 시설 구축의 40%를 현금으로 줍니다. 그냥 현금으로. 아 그래요? 예, 현금. 뭐 세액공제 이런 것도 안 통해. 미국은 보조금 어떻게 주는 걸로 돼 있어요? 미국도 현금으로 주는데 현금으로? 그건 뭐 법을 통과시켜서 뭐 절차도 있고 오래 걸리잖아요. 네. 일본은 신청도 안 받아. 딱 TSM 찍어놓고 TSMC한테 주는 거예요. 아니 40% 주지요? 네. 또 세액공제도 20% 한대요. 뭐 그럼 법인세에 대한 예, 60% 준대요. 60%. 최대. 그렇군요. 그러니까 TSMC 입장에서는 와 좋잖아요. 네. 그래서 공장 1공장, 2공장, 3공장까지 지금 계획이 돼 있고요. 2공장, 3공장은 첨단입니다. 하하. 그게
그 TSMC 대만의 기술을 갖고 일본에 짓고 일본은 꼭 국유 기업, 네. 국유 기업 같이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도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일본 자동차 왕국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첨단 반도체를 스스로 만들지 않으면 첨단 산업을 주도할 수 없다야. 그러니까 앞으로 모빌리티 시대잖아요. 네. 자율주행 가죠. 네. 전기로 가죠. 네. 이건 모빌리티 시대. 전자기기가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 2,000개 이상 들어갑니다. 네. 고성능 반도체 포함해서. 네. 그러면 그 반도체를 내가 만들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 받아서 한다? 네. 못 키웁니다. 유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일본 홋카이도에 가면 네. 라피더스라고요. 라피더스 예. 일본 회사들이 컨소시엄 맺어갖고 이나노 공장을 짓고 기둥도 많이 올라갔어요. 아 그래요? 예. 다녀오셨습니까? 얘기 들었습니다. 아, 네. 홋카이도는 가봤는데 그 공장은 못 갔어요. 예. 예. 기둥까지 다. 기둥까지 세운 사진을 본 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야. 근데 거기도 일본 정부가 무한대로 돈을 넣습니다. 음. 처음에는 무시했어요, 저도. 네. 뭐 8천억인가 뭐 컨소시엄 돈을 냈다는데 그거 뭐해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 공장이 운영될 때까지 계속 일본 정부가 투자하죠, 지원하죠. 미국도 그렇게 돈을 많이 집어넣고 중국은 뭐 계속 집어넣고 있었고 예. 일본도 그렇게 돈다발을 들고 이렇게 와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한국은 또 어떻습니까? 한국은 지금 하는 게 이제 세액 공제입니다. 세액 공제요? 그 시설 투자, 생산과 관련돼 있는 시설 투자 분에 대한 세액 공제. 법인세에서 예, 몇 프로였죠, 그게? 15%고요. 15%. 15%. 예, 15%고 전 3년 대비해서 증가된 투자비만큼 10%를 더 해줘요. 근데 그건 뭐 금액이 크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도 뭐 흑자를 내야 뭐 돈을 주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것도 흑자를 내야 작년에 법인세니까. 네, 작년에 다 적자를 법인세를 내는데 법인세에서 그 투자의 비율만큼 깎아주는 거죠. 예. 근데 뭐 작년에 적자 봤으니까 해당은 없고요. 받지는 못했겠네요. 예. 그거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 겁니까? 3년. 그러니까 이게 법이 올해까지예요. 한시적이에요. 아 그래요? 예, 올해 일몰이 됩니다. 아니 이거 주겠다고 막 떠들고 뭐 시끄럽게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예, 작년 3년 전이에요. 그렇군요. 예. 제대로 수혜를 못 받았겠네요. 그렇죠. 제대로 뭐 없죠. 작년에는- 업황이 안 좋아갖고 어. 업황이 안 좋아서 수혜를 못 받죠. 그럼 뭐 시끄럽게 얘기만 해놓고서는 실질적인 그래서 연장해야 됩니다. 네, 연장해야 돼요. 예. 그런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까? 의견을 냈죠. 아 그래요? 네, 우리 기업들이 원하니까 협회 이름으로 의견을 내서 네. 뭐 행정부 또는 정치권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무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향후 한 5년 뒤에. 근데 지금- 걱정은 네. 여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고요. 네, 다른 나라들에게 보조금을 주잖아요. 네. 보조금을 주니까 이익을 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익을 안 내고도 투자비를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나중에 이게 생산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없잖아요. 네. 없으니까 우리는 원가 부담이 많아지는 거지. 그 사람들은 원가 부담이 낮아지고 아 돈을 받아서 이제 받았으니까. 네. 예를 들어서 장비를 샀어. 그중에 반은 뭐 누가 지원을 해줬어. 감가- 돈을 내줬어. 감가상각비의 어떤 그럼 나머지 반만 내가 부담을 안 하면 될잖아. 비용으로. 네. 예, 비용으로. 우리는 100% 비용으로 부담을 안 해야 돼요. 네. 근데 그게 이 시설에 대한 투자비이기 때문에 그게 원가 효과에 얼마나 있냐면 20%가 있어요. 최대 그렇게 차이 많이 20%까지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장비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요. 와, 그럼 실제 영업할 때 차이 많이 나겠는데요. 이익 내는 규모라든지.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에 대한 동력이 상실될 수 있어요. 이익이 안 나니까. 저 집이 가격을 낮추면 그 따라가야 되니까. 따라가야 되는. 어차피 판가는 같아요. 뭐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많이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메이드 인 코리아나 메이드 인 USA나 메이드 인 타이완이나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건 원가 싸움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동력원이 없어진다니까요. 그럼 뭐, 그래서 이걸 아니 우리도 보조금 줘야 돼요. 한국에서도요. 한국에 줘야 돼. 어쨌든 맞춰놔야지. 그렇죠. 일본도 주고 뭐 중국도 주고 미국도 주고 다 주는데. 네, 맞춰놔야 돼요. 맞춰놔야 우리가 투자에 대한 동력원이 생겨서 그걸 갖고 계속 투자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그게 만약에 잘 안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한 5년 뒤에는 투자 못해. 경쟁력 엄청. 그 유럽 회사들이 그랬습니다. 아. 옛날에 유럽 회사들이 예. 사실 돈을 번 걸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데 돈이 그만큼 돈을 벌어도 투자비 이게 반도체 공장이라는 게 가면 갈수록 투자비가 커지잖아요. 네. 돈 번 것보다 투자비가 커지니까 안 했어요, 투자를. 음. 안 하니까 유럽의 공장들은 30년 이상, 30년, 40년 이상 된 거예요.
그 투자를 안 하니까 유럽의 반도체 산업이 훅 꺼졌잖아요. 그래서 어떤 반도체 공장은 1달러에 팔린 것도 있어요. 아, 그래요? 고용 유지의 조건으로. 아, 그래요? 네. 오. 그러니까 투자의 동력원이 상실되면 급격히 쇠퇴합니다. 5년 뒤에 엄청 쇠퇴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네요. 아, 그럼요. 미국은 투자의 동력원 때문에 보조금을 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투자를 돈을 벌어서 해요. 지금 그런 한국도 보조금을 줘야 된다라는 예. 주장 혹시 어딘가에 국회 뭐 이런 데 가서 언론도 하고 언론도 근데 계속 내가 하고. 보조금 준다 하면 언론이 잘 안 받아 쓰더라고. 아, 그래요? 좀 받아 썼으면 좋겠습니다. 보조금 줘야 된다 한국도? 예, 줘야 된다. 받아 써야 국회에서도 귀를 기울일 거 아니에요. 예? 국회에서 먼저 귀를 기울여야 행정부는 이해는 돼요. 나라 살림을 맡고 있기 때문에 네, 일일이 네. 다 꼬리파고 있잖아요, 쭉. 네. 그러니까 본인들 답답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거는 국회는 국가를 운영하는 곳이니까 네. 국회에서 이건 문제 제기를 해서 네. 해야 된다라는 공감대가 국회 안에서부터. 국회는 국민을 대변하는 기관이잖아요. 네. 그래서 국회는 국민의 의견을 받는 게 맞아요. 예, 맞고 그 국민의 의견이라고 하고 행정부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언론도 이걸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아까 미국이 총 얼마라고요? 390억 불이에요. 390억 불이면 연개발 빼고 네. 제조시설 투자에 대한 지원금만 그 정도면 50조잖아요. 50조. 한국이 지금 1년 예산이 한 500조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한 10% 정도 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근데 1년에 한 번에 다 주는 건 아니, 아니죠. 미국은 1년짜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걸 해서 소진될 때까지 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계속 신청 받겠지. 네. 예. 그렇군요. 이거는 저는 심각하다고 봅니다. 이런 구조를 모르니까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잖아요. 네. 예, 뭐 반도체 원가 계산을 해본 적도 없고. 예. 이제까지 한국에서 반도체 공장 짓는다고 그렇게 보조금 줬던 사례가 없죠. 없습니다. 미국도 뭐, 이번에 처음 아닙니까? 처음입니다. 그렇죠. 예, 이게 민수 산업에 정부가 개입한 거는 반도체가 처음이에요. 예. 그래서 옛날에는 중국이 자꾸 전국 정부가 지원을 하니까 미국이 야, 민수 산업에서 왜 지원하냐? WTO 제소한다.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지금은 그런 얘기 없습니다. 지금 이제 안보로 서로 안 보니까 국방 산업하고 같아졌어요. 정부가 지원할 수 있어. 안보 산업이니까. 그에 준하는 정도의 한국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한 5년 뒤에는 굉장히 그 정책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경쟁국가. 똑같이 경쟁하잖아요. 네. 똑같이 경쟁하니까 정책도 맞춰줘야 경쟁이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한국에서 일본이나 미국 정도의 보조금을 쓴다라고 하면 효과는 국내 업체들에 좀 국한될까요? 아니면 타국의 어떤 팹들도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국내 땅. 네. 그 미국처럼 네. 외국 해외 기업이라도 국내 땅에 네. 공장을 건설하면 네. 그게 이제 범위는 정해야 되겠지. 네. 반도체 제조, 소재 부품, 장비 네. 뭐 다 하냐? 반도체 제조만 하니 정해야 되겠죠. 네. 그렇다 하더라도 국내 땅이 지면 해줘야죠. 차별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도 미국 보고 차별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차별하면 안 되겠죠. 들어오면은 네, 그게 대만 회사든 뭐 그렇죠. 일본 회사든 예. 중국 회사든 예. 중국 회사가 여기 들어올 수도 있을까요? 안 들어오겠죠. 아니 중국 본토에서 돈을 더 많이 주는데 왜 한국에 와요? 사실은 오늘 반도체 업황 얘기하려고 이제 모셨는데 좀 더 큰 주제 얘기를 좀 먼저 하면서 시간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뭐 본격적인 얘기를 한번 좀 해보시죠. 지금 반도체 업황은 소자단은 좀 괜찮아지는 모양새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아니 좋아요. 네. 그 작년 그러니까 안 좋아진 게 이제 재작년 4, 4분기부터 9월부터잖아요. 네. 근데 안 좋아지기 시작했죠. 급격히 안 좋아지기 시작했죠. 작년에 완전 엄청 안 좋았죠. 작년에 3, 4분기까지 안 좋아졌는데요. 네. 수요는 7월부터는 수요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챗GPT, 네. 엔비디아 GPU, 네. HBM 이렇게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수요가 생겼어요. 근데 재고가 너무 많으니까 가격이 올라간 건 작년 9월부터입니다. 9월부터 가격이 올랐는데 빨리 오르지 않아요. 천천히. 지금도 오르고 있어요. 천천히. 재고를 털어내는 재고 털어내는 네. 기간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네. 수출을 110억 불을 했어요. 그게 어느 정도입니까? 100억 불씩 매월 100억 불씩 하면 1200억 불이에요. 예, 1200억 불. 네. 한 달에 100억 불이 굉장히 큽니다. 네. 작년에 제일 적게 한 게 59억 불이에요. 매출 기준으로. 네. 수출 기준으로 네, 59억 불입니다. 네. 거의 2배 늘었잖아요. 12월에. 1년 있고 안에 한 해. 네.
그러니까 2배 늘어서 하네. 예. 많이 늘은 거죠.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나고 가격이 높아졌고, 네. 그러니까 늘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1월 달에 93억 불 했는데요. 네. 2월 달에 99억 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억 불 조금 못 미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2월 달에 조업일수도 작아. 네. 근데 했어요. 3월 달에 100억 불 넘어갑니다. 아니, 그게 지금 평년에 좀 시황 업황 좋을 때 한 100억 불 정도 이쪽 저쪽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일 잘했을 때가 1278억 불인데요. 제일 잘했을 때가. 제일 잘했을 때가. 그럼 100억 불 넘어가면 꽤 잘한 거네요. 잘한 겁니다. 예, 이대로 가면 1200억 불 넘을 것 같아. 올해. 그러면 좋았을 때하고 비슷하다. 그 몇 년도죠? 제일 좋았을 때가? 한 2021년? 그게 지금 반도체 전체 수출액인 거죠? 예, 전체입니다. 그 중에 메모리가 대부분. 메모리가 한 70% 되고 70%. 나머지 30%는 시스템 반도체 패키징 뭐 이런 포함해서 그런 거예요. 예, 메모리는 한 70% 됩니다. 수출액만 봐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는데 네. 빨리 올라가지는 않는다. 예, 급격히. 왜? 지금 수요는 네. 그 GPU의 HBM 수요가 이걸 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생산량이 많지 않아서 네. 우리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이거 미리 알았으면 준비 다 해놓는 건데 네. 미리 몰랐다는 거지. 올해 뭐 투자는 다 그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올해 이미 오다가 끝났어요. 그래요? 네, 끝났습니다. 받아도 올해 안에 공급 못 합니다. 장비를요? 아니, 저기 HBM. HBM을. GPU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합쳐져야 되죠. 그게 AI 반도체가 되는 거잖아요. 네. 합쳐져야. 네. 그러니까 그걸 생산할 수 있는 규모가 정해져 있다니까요.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네. 왜? 몰랐어. 챗 GPT가 터질 줄 몰랐어. 네. 그 터지고 난 다음에 GPU가 올랐잖아요. 그 HBM 거기 쓰이니까. 네. HBM 터질 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생산 규모가 한계가 있어요. 그만큼밖에 공급을 못 해줘. 네. 근데 이 AI 반도체는 시장에서 많이 필요로 해. 네. 그래서 주문이 밀려 있어. 예. 그래서 올해 거는 끝났고요. 지금 주문 받으면 내년에 줘요. 예. 그래서 이 AI 반도체 중심으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생산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빨리 확 늘어나진 않는다. 예. 또 하나는 기업들이 지금 가격이 올라가는 추세잖아요. 네. 추세니까 생산량을 빨리 늘리지는 않아요. 그럼 내가 생산 많이 하겠습니다 하면 또 사는 사람이 나 좀 내리면 살래 이럴 거 아닙니까? 네. 아파트도 뭐 아파트 크게 뭐 대단히 짓습니다 이러면 안 사잖아요 사람들이. 네. 그런 것처럼 네. 이제 점진적으로 늘려 나갈 거예요. 조금씩. 점진적으로. 그래서 올해는 이륙하는 기간이다. 비행기 이륙할 때 이륙하는 기간이다. 이 활줄에서 출발은 했어요. 네. 예, 작년부터 출발은 해서 이륙하는 기간이다. 본격적인 속도는 내년부터 난다. 올해는 확 회복을 하고 예. 내년부터는 난다요. 본격적으로 올라간다. 예. 그래서 지금 왜냐하면 이제 지금 엔비디아 GPU는 클라우딩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서버 데이터 센터 서버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공급은 제한돼 있고 가격은 높으니까 사람들이 잘 안 해요. 올해는 작년에 5천만 원짜리 올해는 1억 한대요. 예. 근데 그 웬만한 기업이 뭐 어떻게 우리나라 뭐 넷땡땡, 카땡땡 뭐 이런 회사들이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글로벌 미국 기업들은 뭐 해야지. 네. 주도해야 되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런 인공지능 반도체를 하는 회사들이 나타나잖아요, 이제. 네. 지금. 네. 뭐 AMD. 네. 그리고 뭐 메타. 얼마 전에 뭐 우리 올트만 오픈 AI. 네. 뭐 이런데 퀄컴 합니다. 네. 예. 하면 시장에서 공급자가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지죠. 예. 가격이 떨어지면 투자를 많이 할 거다. 네. 그러면 거기에 우리 D램, 특히 HBM 수요는 더 많아질 거다. 낸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지금 D램 위주로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낸드가 사실 D램보다 수익성 좀 안 좋죠. 네. 원래부터. 네. 예. 그리고 공급자가 D램보다 많잖아요. 좀 더 많죠. 네. 지금은 저는 6개라고 하고 싶어요. 6개. 예. 네. 삼성, SK하이닉스, 마이크론, 그리고 키옥시아, 웨스턴 디지털의 YMTC. 중국 것까지 합쳐서. 네. 6개라고 하고 싶습니다. 네. 5개인데 YMTC도 만만치 않아요. 네. 예. 그래서 가격이 갑자기 오를 수가 없어요.
회복은 됩니다. 점점 네, 더. 회복은 되는데. 예, 예. 낸드 가격이 점점 높아집니다. 네. 높아지니까. 그리고 낸드가 우리 서버에 들어가는 서버는 낸드를 계속 쓰잖아요. 맞아요. 네. 그 유효기간 3년이래요. 아, 그래요? 예, 예. 수명이? 예. 오. 바꿔줘야 된대요. 오. 예, 바꿔줘야 된다. 일정 기간 그걸 바꿔줘야 된대요. 예. 예, 예, 예. 그래서 이게 교체 수요가 생기는 거예요. 예, 교체 수요 생기죠. 네. 또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인공지능 반도체가 이게 투입이 되면 네. 거기에 따른 낸더도 그만큼 돈 늘려줘야 돼요. 예, 교체 수요 또 확대 수요 뭐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도 내리지는 않습니다. 오릅니다. 오르는데 공급자가 D램보다 많기 때문에 D램보다는 더 천천히 움직인다. 천천히 움직인다. 예. 그래도 이미 이제 반등했고, 예. 예? 메모리 업황은 예. 반등했고, 확 이익을 많이 내는 시점은 올 하반기? 내년? 정도로 보신다는 겁니다. 낸드, D램은 지금 이익이 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두 개 다 합쳐서 두 개 다 믹스로. 합치면 2, 4분기부터 나겠죠. 이익이 크게 날 것이다. 예, 2, 4분기부터. 그럼 왜냐하면 계속 올라간다. 예. D램이 그 수익 구조가 좋아요. 예, 수익 구조가 좋기 때문에 낸드가 좀 못 미쳐도 D램이 그걸 보완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올해 이제 하반기, 2분기 뭐 정도 예. 혹은 하반기부터 이제 소자 업체들이 예. 이렇게 확 올라가면 예. 그 뒤에 후방 산업 쪽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후방이 이제 점점 더 가동률을 높일 거 아닙니까? 네. 감산 작년에 25% 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네. 25%라고 보면 네. 이걸 100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빨리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소재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소재요. 소재. 예. 근데 소재하는 회사들의 매출이 이 가동률이 높이면서 그 가동률만큼 높아지겠죠. 예. 매출이 올 연말까지 보면 뭐 100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연말까지는. 예, 예. 그러면 소재 회사들의 매출은 지금보다 25%더 올라간다. 네. 올해 매출은. 예. 네. 뭐 연간 매출. 예, 예. 네. 그래서 첫 번째 소재 회사부터 혜택이 갈 거다. 그 다음이 장비입니까? 예. 그리고 네. 장비 투자는 이게 100이 간 다음에 장비를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은 참고 있습니다. 아, 예, 장비 참고 쪽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다가 어느 정도 이제 100 가까이 가면 장비 투자를 위해서 오다를 내고 하겠죠. 네. 예. 뭐 제가 모셔서 여쭤볼 내용들은 공식적으로는 제가 다 여쭤봤고 요즘 뭐 좀 기술 유출, 뭐 인력 유출도 네, 그런 얘기도 조금 해주시죠. 그 어때요? 그 실제로 유출이 많이 있습니까? 많이보다 핵심적인 사람들이 이제 가니까 핵심적인 기술을 갖고 핵심적인 사람이 갑니다. 머릿속에 넣고. 근데 이게 법이 통제하는 것은 서류예요. 서류는 통제합니다. 비밀 문서를 갖고 간다.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예, 문제가 있는데 머릿속에 있는 것은 확인이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근데 할 사실. 수가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뭐 사실. 네, 알 수가 없어요. 예, 할 수가 없는데 이게 우리가 기술이라는 것은 머릿속에 넣고 가서 재현하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SK 하이닉스에서 마이크론으로 가서 네. 근데 이제 마이크론이 HBM이라는 기술이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성공해서 네. 엔비디아하고 네. 협의를 한다. 네. 납품하겠다 했잖아요. 네. 그 안에 이제 우리 엔지니어가 들어 있었던 거지. HBM. 그래요? 예, HBM 기술을 갖고 갔다. 거기 어디 보도가 났습니까? 보도가 났습니다. 아, 네, 예, 네, 예. 언론 보도가 났어요. 예. 그러면 우리는 사실 HBM의 세계 1등이고 우리가 뭐 거의 주도적으로 공급을 했는데 이게 기술이 없던 회사가 갑자기 우리 인력이 가서 기술을 만들어서 추격하잖아요. 추격. 그러면 시장을 나눠 가져야 돼요. 우리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높았다가 비슷해져요. 그 국익이잖아요. 국익. 네. 예, 국익에 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제 옛날에는 우리 인력들이 이제 중국이 후반이니까 중국으로 갑니다. 네. 예, 중국으로 가는데 중국으로 갈 때는 몰래 가요. 원래. 예, 그거는 이제 대한민국 경쟁력을 해야 한다는 생각들을 본인들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갖고 있다. 네. 예.
근데 지금은 미국, 일본, 유럽이 반도체 제조를 하잖아요. 우리나라 엔지니어가 필요합니다. 네. 그 나라로 가요. 그리고 알리고 가요. 미국 간다. 아, 미국 간다. 네, 알리고 갑니다. 미국은 또 그런 느낌이 있죠. 중국 네. 가는 거하고 좀 다른. 다르죠. 네. 네. 그 알리고 갑니다. 근데 네. 문제는 경쟁이잖아요. 미국, 일본, 유럽도 우리하고 경쟁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 인력들이 가서 그 나라의 기업의 경쟁을 높여주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줄어들어. 그 우리는 문제가 생기겠죠. 아니 근데 그게 뭐 가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거 잡을 수도 없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안 갔으면 좋겠다. 첫 번째. 네. 예. 네.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이 한국에서 일거리가 있어야 된다. 두 아니 번째. 지금 그 나갔다는 그분은 예. 퇴임하고 간 겁니까? 아니면 좀 젊은 분이 가신 겁니까? 그까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됩니까? 아, 임원급입니다. 임원급이면 임원. 아직 한창 일할 때 50대인데 가서 예. 그럼 뭐 돈을 더 줬다거나 아, 돈을 더 주지요. 그러니까 예, 파격적인 그쪽에 그 물가가 있기 때문에요. 아. 미국은 물가 때문에 우리보다 2배 받아요. 그렇죠. 예. 2배 받아도 네. 그 돈 써야 됩니다. 거기서. 아, 중국도 마찬가지. 중국 뭐 2배, 3배 주잖아요. 거기 가야 돼요. 외국인 사는데 가야 돼요. 그건 돈 비싸죠. 엄청. 비싸죠. 그 우리 집에서 일하시는 분 3사람 둬야 돼요. 어. 그 의무 조항이래요. 아 그래요? 예, 그만큼 돈이 들어간대요. 많이 받지만 거기서 써야 돼요. 예. 축적은 뭐 그렇게 많이 안 된다. 저축은 할 거 별로 없다. 아. 예. 근데 뭐 거기에 사는 재미. 또 뭐 가면은 뭐 애들도 같이 가고 뭐. 뭐 하여튼 그런 건 있는데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네. 이 기술자들이 한국에서 일을 해야 된다. 특히 이제 학생들이 기술자 돼야 된다. 또 기술자들이 한국에서 일을 해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을 갖지 않는 이상 네. 우리가 이런 첨단 제조 산업을 하기 쉽지 않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네. 우대해줘야 돼요. 우대. 그러니까 우대를 예, 해줘야죠. 발목을 잡지 말고 네. 그 사람들 스스로가 한국에 있어야 된다는 네. 생각을 갖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한국의 일자리 특히 뭐 교수로 가고자 하면 교수 월급을 많이 줘야 돼요. 교수 월급은 뭐 계속 동결이라면서요. 네. 네. 월급 많이 줘야 가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사람 교수로 가야 돼. 네. 그래서 교수 월급을 많이 줘야 돼. 이공계 교수들 월급 많이 줘야 돼요. 아, 그것도 아주 그 얘기하자면 뿌리까지 가야 되니까. 가야 됩니다. 옛날 뭐 반값 등록금 할 때 이후부터는 지금 그러니까 교수- 반값 등록 때문에 이거 안 올라가서 정말 훌륭한 사람. 우리 옛날에 교수 되는 걸 최고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공계 가잖아요. 지금은 교수님들 그렇게 생각 안 하시던데. 교수님들은 생각 안 하죠. 네. 본인 자식들은 의사 시키려고 하는 거야. 예. 돈 벌려고. 근데 국익을 위해서는 이공계 가야 돼요. 예, 의사가 뭘 일을 해서 수출해서 돈 버는 건 아니잖아요. 사회 안전장치. 예. 이게 의사야. 예.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밖에 나서 돈을 벌어와야 되니까 그건 이공계야. 그래서 이공계도 가고 의사도 가고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공계 자체도 젊은 우리 학생들 어린 사람들이 선호하는 게 돼야 돼요. 아니 근데 아까 지금 예를 들어 임원급이 예. 어딘가 국내 대기업에 있다가 M사 가서 HBM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이제 우리가 추정을 언론에 그렇게 나오니까. 네, 예, 추정을 하는데 뭐 국내 그 대기업 임원들도 뭐 상무급만 돼도 꽤 많은 연봉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넘어가면 우리가 어떻게 이 제도적으로 좀 축소시킬 수 있을 것이냐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아니 그래서 국내에서 그 사람들이 일을 할 곳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학교 또는 공공기관. 예, 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노후에도 네. 노후에 안전장치가 필요해요. 딴 데 안 가게. 의사 왜 하려고 해요? 그 지금 계속 가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내가 엔지니어다 계속 노후 안전장치가 필요해. 네. 뭐 연금이든 공제조합이든 이렇게 필요합니다. 네. 예, 그거 국가적 시스템으로 필요합니다. 그 기업한테 맡겨놓으면 안 됩니다. 근데 예전에 협회에서도 예. 그런 용어가 있는지 난 몰랐는데 고경력자들 예. 뭐 이렇게 또 활용해서 이렇게 좀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 하셨잖아요. 해봤죠. 어때요? 예. 근데 고경력자들이 일을 하고 싶어 해요. 아 그래. 예. 거기서 말하는 고경력자들이란 은퇴자지. 은퇴하고 예. 나이가 한 60, 예. 50, 그러니까 아니면 은퇴가 60 그까지 안 가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미리 50대 중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나갑니다. 예. 그분들은 뭐 하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원하는 게 미르겠죠. 회사를 새로 차리고 싶다. 네. 그래서 본인 아이디어가 많으니까 회사를 차려서 스타트업을 하고 싶다. 이런 사람도 많고요. 네. 어디 공공기관
뭐 가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고 네. 그 중에 정말 똑똑한 사람들은 학교에 가서 강의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이 사회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네. 사회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돼요. 네. 그러려면 회사 하고 싶다면 금융 시스템이 들어와야 되고요. 네. 학교 가려면 연봉을 좀 많이 줘야 돼, 이공계. 너무 작던데요. 교수님들 연봉이. 아니, 저는 우리가 인력 양성하시는 분들은 우리 산업, 우리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제일 훌륭하신 분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 안 가시잖아요. 안 가잖아요. 네. 네. 어. 안 가잖아. 근데 뭐 안 가면 누가 가르쳐, 그걸? 신기술을 누가 가르쳐? 그게 뭐 예전에도 뭐 해외에서 좀 누구를 모셔오려고 하니까 아무도 안 왔다고. 안 가요. 네. 요새 교수 안 가려고 해요. 어. 우리 사회에 교수가 존중받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되고 젊은 사람들이 나도 교수가 되고 싶다. 훌륭한 사람이다. 그래서 교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공계 가야 된다. 이런 문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우리 교수의 부모님조차도 얘를 이공계 교수 안 시키려고 의대 보낸다니까. 인력 유출 문제는 참 쉽지 않은 문제겠네요. 네거티브로 막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거티브 이제 막는데 그거는 이제 지금 하는 일 중에 양형 기준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제 죄를 지으면 이 죄는 몇 년, 이 죄는 몇 년, 그거 다 있더라고요. 저는 뭐 공대 출신이라서 네. 그거 보니까 있어요. 네. 근데 기술 유출과 관련된 양형 기준이 낮아요. 아 그래요. 예. 그거 기술 유출해서 돈 벌었잖아요. 뭐 몇 년 갔다 오면 돼요. 그럼 네. 평생 먹고 살아. 근데 이게 문제지. 그 바꾸는 건 뭐 그 뭐야 학교 가서 뭐 몇 년 건강하게 있다가 나오면 이제 평생 먹고 가족들 다 먹고 사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양형 기준을 높이는 걸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 기준 양형위원회에서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이제 빨리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기술 유출 예. 관련된 양형 기준을 산업기술 유출과 관련된 항목도 만들었어요. 그건 보도로 나왔습니까? 저 못 본 것 같은데. 보도를 본 적은 없는데요. 그 대법원 양형 기준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 있는데요. 아 그래요? 네, 그거 양형 기준 세미나를 했어요. 아 그래요? 한 2주 전인가? 2주 전에요? 네, 3주 전인가 했습니다. 그거 그때 거기가- 가셨었습니까? 저는 안 갔는데. 안 갔고? 예. 저는 법조인이 아니고 예. 공학하는 사람이라서. 예. 예. 그래서 그거 빨리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통과는 안 돼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기준이 없었어요. 네. 양형 기준에는 네. 없었고 만들고 거기에 높은 양형 기준에서 만들었죠. 근데 뭐 저는 그 형법 98조가 간첩죄인데요. 네. 이걸 간첩죄로 스파이잖아요. 스파이를 한국말로 하면 간첩이에요. 산업 스파이 간첩이에요. 네. 네. 이거 형법에 적용을 해서 간첩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뭐 이게 또 생방송이 있는 과한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뭐 또 한국 기업도 미국이나 뭐 대만에서 또 불러와서 일도 시키니까 반대 경우도 또 있지 않습니까? 한국 기업이 네. 대만 아니 일을 시켜요. 근데 유출은 하지 말아다. 한국 사람이 유출하지 말아다. 근데 그 집도 갖고 오기를 원하는 약간 좀 죄송합니다. 하여튼 뭐, 예. 뭐 아니, 너무 우리가 과한 얘기들은 좀 이렇게 아니 근데 제가 과한 얘기가 아니고요. 네, 네. 이것도 국회에서 토론 중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제 혼자 얘기 아니에요. 이거라는 게 어떤 간첩죄 적용하는 거. 아 정말요? 네. 제 혼자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논의하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예, 또 이게 우리 언론에서 잘 안 나서 그렇지. 한국 반도체 산업협회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위한 예. 단체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래서 네거티브로 하는 것은 점점 더 해 나가고 있다. 근데 그것조차도 한계가 있다. 근데 그래서 그것보다는 세게 했으면 좋겠다. 포지티브로 포지티브도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네, 포지티브도. 네. 예. 이것도 필요하지만 양형 기준 높이고 뭐 처벌 조항 높이는 거 필요해요. 네. 근데 반대로 네. 이 사람들은 무슨 죄를 진 게 아니잖아요. 네. 안 하면.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포지티브하게 이 사람들을 존중해주는 네.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직업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거죠. 아니 뭐 명장 뭐 이런 것처럼. 그렇죠. 명장. 예. 은퇴해서도 뭐 좀 예. 어느 정도 예. 기준을 만들어 놓고 예. 말이죠. 예. 충족하면 뭐 교육을 예, 하든. 우리 군인. 예. 군인 존중해 주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으니까 시간을 희생했으니까 존중을 돈으로 해줍니까? 연금으로. 연금으로. 예, 연금 해주잖아요. 아니 국민연금 있잖아요. 그거랑 좀 다른 개념으로 플러스 알파로 더 해야 된다라는 얘기군요. 군인은 군인연금 있잖아요. 군인연금. 공무원 연금 있잖아요. 네.
이것도 그에 같은 수준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하려면 또 기준 만들고 누가 선정하고 뭐 이런 것도 또 필요하겠네요. 다 필요하죠. 그 정도로 구체적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건 아니죠? 없습니다. 언론에서 이거 안 받아준다니까. 알겠습니다. 이 프로 너무 좋아요. 생방송 너무 좋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하시고. 생방송 너무 좋아요. 이거 자르진 않을 거 아니야. 혹시 저기 문제될 것 같으면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아니 뭐 괜찮아. 이거 누구 들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기 저쪽 가니까 매불소라는데 이렇게 하던데. 봤습니다. 예? 네, 봤어요. 아니 뭐 누군가 얘기하면 되잖아요. 이런 얘기 해야지. 매불쇼 그때 나오고 또 나왔습니까? 아니면 한 번 나온 거? 2번 나갔는데요. 2번 나갔어요. 알겠습니다. 전문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종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